현 대표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전주 집회 응원합니다. 예, 내일은 내 생일인데요. 제가 원래 생일을 거의 안 챙겨가지고 나중에 윤석열 끌어내리고 좀 챙기겠습니다. 예, 도니도니님, 신규현님이고 여유당님, 예, 신규현님, 틴슬리님, 현 대표님 응원합니다. 미디어치 구독 5년 차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디어치 마레이 컴퍼니 김성태 대표에게 태블릿 계약서를 해명하라 공문 발송했는데 태블릿 계약서는 이제 100% 이거 100% 조작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인간들이 SKT 최태원이 김한수, 박근혜 측근 유영하, 김한수의 직원 김성태, 검사 세놈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자백하면 끝나니까 지금 이제 이 안진걸 소장하고 이른바 촛불 세력은 최태원을 잡겠다는 건데 최태원이가 도망 다녀봐야 김성태가 불면 끝나고 공수처가 저 검사 3명 덮치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마무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태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겁니다. 너 다 걸렸으니까 너라도 빨리 자백해라. 내가 볼 땐 네가 그래도 가장 덜 개입해 있다. 너 근데 자백 안 하면 넌 나중에 이게 공범으로 다 처벌받는다. 그래서 이 실제 계약서를 위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김한수의 이 직원 김성태한테 제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김성태한테 보낸 거는 이제 하나의 시작이고 제가 이게 핵심인데 5월 4일 오후 4시 아까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태블릿 조작 공범 유영하의 자백을 받아라. 박근혜가 움직이면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게임 끝날 게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진걸, 양이삼, 김용민은 최태원의 SK텔레콤 너희도 빨리 자백해라. 너 박근혜 움직이면 너희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방팔방 압박을 들어가고 공수처는 김종우, 김용재, 강상묵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이미 필적 감정서 등 조작 위조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조작을 다 확보해놓고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는데 만약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공수처 공문 보내는데 조작 증거를 다 해놓고도 이 검사 세놈 안 잡으면요 공수처장부터 담당 검사 싹 다 이제 처벌받을 겁니다. 직무유기로. 결국 김성태, 김한수, SK텔레콤, 유영하 검사들 중 누구 하나라도 백기를 들면 태블릿 조작과 거짓 해명은 무너지고 이날 윤석열과 한동훈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김구 문제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제가 태영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자하고는 역사 논쟁할 필요가 없다. 김일성한테 배워가지고 김일성주의 퍼뜨리는 거라고 왜 역사 논쟁하냐. 그래서 태영호를 제끼더라도 김구에 대해서 김구는 김일성에 이용당했다. 이게 망언이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구는 김일성에 이용당했다 해서 망언이라고 규탄하고 징계한다? 저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김일성 같은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촛불하고 제가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대사 문제는 제가 안 건드리는데 이 김구 문제만 내 채널에서는 짚어놓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지금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김구는 김일성에 당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대체가 이게 한국어가 맞는지 정말 나 이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어. 한국어는 할 줄 아는지에 대해서. 태용호는 빼자 그랬어요. 우리 공이 좌든 우든. 헛소리 쫙 늘어놓더니 무의미한 얘기를 헛소리 쫙 늘어놓더니 답은 이건데 김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따져봤을 때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왜 그걸 얘기했냐면은 김구가 김일성에게 당했다는 게 사실적십니까? 한글도 몰라? 이거 완전 주관적 평가 문제거든. 솔직히 자 김구도 김일성을 이용할 수 있고 김일성도 김구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누구가 이용에 당했냐는 문제는 사실적 시가 아니라 주관적 평가예요. 그 태용호를 제끼고 나나 보수가 김구는 결국 김일성에 이용당했다. 내 주관적 생각이야. 근데 이 생각을 얘기하면 너 죽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냐고 이게. 이런 역 같은 나라에서 나는 안 살겠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자, 근데 근거를 보자. 김구가 단독 정부 수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통일정부 설립에 김일성을 만났다는 게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니까 이게 국어야? 사실이면 사실이고 의견이면 의견이지. 이건 뭐냐? 의견이에요, 의견. 김구가 왜 김일성 만났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얘기해야 될 거를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국어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 이게. 이게 윤석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이 쓰레기들아. 어? 네 생각을 얘기하면 돼. 나는 김구가 김일성을 이용하러 갔다 본다. 아니다, 나는 김구가 김일성 이용당했다 본다. 근데 생각이 다르면 죽여? 처벌하고? 이게 김일성의 나라지 대한민국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태용 같은 놈이 뜨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아 근데 이거를 인정해도 봐도 얼마나 웃깁니까? 어? 남북 단독 정부 수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알았어. 근데 김일성 왜 만납니까? 남한하고 북한 이미 김일성이는 남한이 단독 정부 수립하기 전에 이미 북한을 장악했어요. 끝났어 거기는. 부랴부랴 이승만하고 미군정이 남한 단독 정부 세우는데 게임을 끝났는데 김일성을 왜 만났냐고.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났는데 김일성을 만나서 결국 김일성에게 이용만 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고. 이게 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주장하네. 김구가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 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다는 건데 이게 왜 대한민국 체제는 이승만과 건국의 아버지 신익희 초대 국회 부의장 뭐 한두 명입니까? 조병옥 경무부장, 뭐 윤보선 서울시장, 그리고 장면 주 미국 대사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마치 미국이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등등이 만들었듯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어 만들었는데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끼질 않았잖아요. 건국에 기여하지 않은 김구, 독립엔 기여했어. 근데 건국엔 기여 안 했어. 그 김구에 대해서 김일성에 이용당했다고 얘기하는 게 왜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 부정이냐고. 막말로 김구는 대한민국 수립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런 주장하면은 정치권 퇴출?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좌파 촛불들. 이따위로 해놓으니까 기회주의자들은 보수 애들은 숨어다니고 진짜 김일성의 개 출신인 태용호가 나와서 질러대면서 보수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백범 기념사업회? 백범 김구선생의 통일에 대한 노력과 고뇌를 단순히 김일성을 제가 한국어를 말하는데 자 김구가 통일에 대한 노력과 고뇌는 했다 이거야. 근데 그걸 김일성이 이용해 먹었다. 이게 왜 안 돼? 이런 말 하면은 이런 말 하면 왜 안 되냐고 나한테 설명을 해봐. 어? 김구는 열심히 노력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그걸 김일성이 이용해 먹었다. 왜 문제가 되냐고 이 표현이. 근데 실제 보수는요 여기서 더 나가 있어요. 그리고 난 이 보수 떨거지를 왜 입 다물고 있어? 니네들 김구가 임마 김일성한테 엎드려 빌었다는 얘기 막 하는 사람 많잖아. 왜 다 어디 도망갔냐고 지금 이 사람들. 그 근거가 뭐냐? 자 이거 조갑제예요. 조갑제 뭐하고? 조갑제 요즘에 태영호 찬양하면서 얘기하는데 자 태영호 찬양하기 전에 조갑제는 이거부터 얘기해 이거부터. 그리고 조갑제 주변에서 보수파리 했던 놈들 왜 다 입 다물고 있냐고 여기에 대해서. 김구에게 매우 불리한 자료 유호만이요. 이거 공개된 지 얼마 안 돼요. 이 유호만이 누구냐면은 장개석의 측근으로서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에 있을 때부터 김구를 장개석과 연결시켜준 그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김구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사이지. 근데 사실 장개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공주의 노선이기 때문에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을 지지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준 김구가 왜 반대를 하냐 김일성이 만나서. 그래서 자기 측근인 유호만을 보내가지고 김구를 설득하려고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유호만은 다 적어서 이승만에게 전달을 했어요. 왜? 이승만도 김구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 그 기록이에요. 그 대담 기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이 역사적 자료인데 여기 나왔죠. 중국 대표인 유호만. 그러니까 유호만이 장개석 측근이기도 하지만은 이 유엔 한국위원회의 중국 대표. 그러니까 유엔이 이른바 남한 단독 정부 설립을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총선을 위해서. 거기에 중국 대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김구하고 친분을 떠나서 48년 7월 10일이기 때문에 김구와 김일성이 만난 이유입니다. 오전 11시 김구를 자택으로 방문 1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다. 이 대화 내용은 요약해서 국회의장 이승만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이 화장에 보존되어 있다. 이 대화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이래 공산주의자들과 손잡은 김구의 심리를 연관하죠. 이 얘기 왜 안 하냐고. 지금은 이용당했다는 건 정도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보수주의자는 여기까지 가 있고 그 근거가 이거기 때문에 김구를 욕하니 뭐니 이 자료에 대한 근거를 탄핵해 보라고요. 김구 만세 부르고 싶으면. 이거 지금 이 미디어 취에도 올라가고 있고 뭐 쭉쭉 올라와 있는데 이거 쭉 읽으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유엄하는 김구를 설득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뭐 공개된 문서니까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자, 김구입니다. 여기서부터 할까요? 김구가 물어봐요. 귀하는 중국이 한국을 인정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거라 생각합니까? 즉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면 중국이 한국을 승인할 거냐? 나는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국, 미국, 영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쉽지 않다. 미국은 물릴 수 없다 생각합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물릴 수 없냐? 불가능하다. 미국인들은 이미 한국의 독립 확고에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김일성이가 북한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돌이 없다. 남한부터 먼저 공격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영국의 입장이고 중국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김구는 내가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한 가지 동기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싶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단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맞서는 군대를 건설하기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김일성이가 군사 퍼레이드를 해버려요. 탱크를 막 밀고 가고 이런 우리 옛날에 국군회 할 때 보던 거 있지 않습니까? 김구 이 남한 사람들 불러다가 북한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니까 김구가 판단한 거야. 공산주의 북한 애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지금부터 도저히 이 북한의 공산군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북한이 엄청난 이 전쟁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하지 않고 아주 손쉽게 북한군을 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고 단시간에 여기서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이다. 요 문제예요, 요 문제. 김구가 지금 그 장개석의 그 측근 유엄한에게 북한 군사력이 너무 막강하고 러시아가 밀어줄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김일성이 탱크 들고 와서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이거를 김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조갑제 등등은 이걸 김구에게 좀 불리하게 좀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제 유엄한은 러시아가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아닐 것인데 오히려 이제 미국하고 부채기하는 거지. 이제 미국도 아이 전쟁 일으키겠냐 이랬던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김구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러시아의 지원으로 김일성이는 남한을 점령할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맞는 거지. 유엄한이 틀렸죠.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이건 조갑제 해석이거든요. 김구 유공사의 대화를 읽으면 김구가 보이는 행동에 모순점이 드러난다. 김구는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것을 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고 단시간에 여기서 정부가 수립될 것이고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즉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의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 김구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미국이나 막 이 장개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에이 설마 소련이 밀어가지고 남침하겠냐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김구는 남침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왜 평양에서 김일성과 발표할 때는 왜군이 철수해도 내전은 없다라는 대목을 썼냐 이 얘기거든요. 48년 4월 40일 김구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함께 남북 대표자 연석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유엔 임시위원단 부정.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들어와 있는 유엔 다 철수해. 유엔 다 무효. 너 유엔 빠져. 남한 단독정부 선거 반대. 남한 단독정부 하지 마. 또 미 양군 즉시 동시 철퇴.
미군 철수. 소련은 아까 김구 얘기했듯이 이미 다 북한군을 만들어놨어, 공산군은. 근데 남한은 군대가 없어, 미군 말고는. 근데 양군 철군 후 조선인민의 자주성 위에 일반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만약에 이게 받아들였으면 어떨 거라는 거냐? 유엔도 빠져, 미군도 빠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과 탱크만 있는 거야. 남한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선거할 것 같아요?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지? 이건 객관적인 문제, 예측 아닙니까? 실제로 탱크로 밀고 들어왔는데 김일성이는 다 빠져버렸으면 당연히 김일성은 탱크로 점령했을 거 아니냐? 여기 대해서 김구는 김일성에게 속았냐? 이용당했냐? 아니면 조갑제처럼 지금 조갑제에게는 속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이거는 김구가 김일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속였다. 김구는 북한군이 반드시 남침하겠다 사실 알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건 김구와 김일성의 한패란 얘기거든, 조갑제 얘기는. 왜 입 닥치고 있냐고, 근데 이렇게까지 글 써놓고.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할 유일한 수단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이었다. 김구는 이 안전판의 제거를 요구한 것이 된다. 즉 북한군의 남침에 대한 장애물을 치우는 일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조갑제라는 노인이 이런 정도를 주장하면 안 됩니까? 유엄안의 대화록을 근거로 김구는 김일성과 함께 손잡고 북한군 남침의 장애물인 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겠다. 이런 주장하면 돼야 안 돼요?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아니다. 김구는 그냥 김일성에게 속았다. 아니면 더 나가서 아니 김구는 그냥 순수하게 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다 드러난 팩트에 대한 평가와 주장인데 왜 여기서 김구는 위대하다 말고 다른 주장하면은 나 죽일 놈으로 뭐냐고. 무슨 근거로. 그리고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맞냐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김구든 4.3이든 딴 말하면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해놨고 보수당 기회주의자들은 지들 해먹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다 숨어버리는 것을 이용해서 태영호라는 진짜 김정일의 개가 지금 대한민국을 먹으러 오는 겁니다. 생각들 다시 하세요. 현대사에 대해서 딴 말하면 죽어? 난 이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결국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 저하고 죽을까 하고 싸울 생각들 하세요. 내가 윤석열 끌어낸 다음에 난 내 생각 강요한다는 게 아니야. 4.3이든 5.18이든 뭐든 김구든 뭐든 딴 생각하면 죽인다? 이런 놈들은 내 적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빨리빨리 제가 정리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 했더라? 트윈슬이죠. 턴라이트TV. 여러분, 미디어치 자유구독 부탁드립니다. 변희재의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진팡님, 예. 1월 아침 생일 안 챙기는 남자 변 대표님 그래도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 잘 챙기세요. 예. 로라님 사랑하는 변 대표님 대한민국에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술깨 믿고 감하지 말아주세요. 해퍼스데이. 나영님 예. 이두리님 변 대표님 힘내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권종현님 신정민님 변 대표님 생일 축하드려요. 재판 후원금은 별도의 계좌 없이 기존 계좌에 입금하면 되나요? 아까 그 나와 있는 계좌 있죠? 아까 나와 있는 계좌. 예. 프로미님 변희재 없었다면 암물했을 것이니 생일 축하. 자, 그 광고 하나 더 합니다.